하지만 이 나이에 이토록 마음이 벅차오르는 날이 오다니. 그의 손이 조용히 내 등을 쓰다듬을 때마다 온몸에 따뜻함이 퍼져요. 젊은 시절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깊은 존경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감각. 그래요, 인생의 황혼기에 비로소 만난 진실의 빛이었죠.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는 순간 몸의 심장까지 흔들리는 감동이 전해졌고, 마음속 깊은 곳에 굳게 닫혀있던 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 이 사람에게라면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을 그와 단둘이 보낼 수 있다니. 하지만 이 기적 같은 만남에 도달하기까지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아득한 과거에 감춰져 있답니다. 저는 64살의 김정숙이에요. 창가 소파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는 내 모습이 유리창에 희미하게 비쳐요. 하지만 혼자 있는 것에 이젠 아무런 어색함도 느끼지 않아요. 남편과 헤어진 지 벌써 18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이제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은 아주 오래전에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았죠. 오늘도 평소처럼 아침에 눈을 뜨고 천천히 커피를 내린 뒤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지금 내 손가락은 건반 위를 미끄러지며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연주해요. 예전에는 피아노 교실을 운영했지만 지금은 그저 일상의 환상에서 벗어나 마음을 달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음표가 내 손끝에서 엮여나와 이 작은 방을 가득 채워가요. 창밖의 하늘은 납색으로 흐려져 있어요. 마치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날 혼자 있으면 쓸쓸하다고들 하지만 나에게는 이미 익숙한 풍경이죠. 이건 오직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그리고 나만의 고요함. 이 고요함이 때로는 무엇보다도 마음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전화벨이 울리고 내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멈췄어요. 지역 봉사 활동을 하며 알게 된 박 선생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정숙 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분 연락처 보내드릴게요. 이경민 이사님이라는 분인데 저희가 활동하는 복지시설에 계신 분이에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전에도 여러 번 이런 제안이 있었지만 왜 이번엔 거절하지 못했는지 나 자신도 참 신기했어요. 아,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건 정숙 씨 내키지 않으셔도 일단 한번 만나보세요. 원래는 회사 경영자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은퇴하시고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다고 해요. 조용하고 정말 품격 있는 분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으로 눈을 돌렸어요. 유리창에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맺히기 시작하더니 그 물방울에 내 모습이 조금씩 일그러져 보였어요. 마치 내 마음속에 망설임과 불안이 서서히 들이우기 시작한 것처럼요. 64해를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죠. 특히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겪은 후에는 사람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나는 조용히 옷장을 열고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어요. 첫 페이지에는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내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마음 깊이 믿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죠. 손가락으로 사진 위를 조용히 쓰다듬어요.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정말로 가능할까? 나이가 들어가는 변화는 때로 두려워요. 지금의 이 평온한 일상, 이 익숙한 삶을 스스로 깨트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요. 하지만 때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쩔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특히 밤이 깊어지고 주위가 조용해지면 내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그 소리가 외로움을 더욱 부각하는 듯 했어요. 내 손에는 박 선생님이 보내준 이경민 이사님의 연락처가 쥐어져 있었어요. 지금 손가락이 전화번호 위를 망설이듯 맴돌고 있어요. 전화를 해볼까? 아니면 이대로 지워버릴까? 어떤 선택이 나에게 맞는 걸까? 다시 피아노 앞으로 돌아와 건반 위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곡을 쳤어요. 조금 더 밝고 희미한 희망이 담긴 멜로디. 어쩌면 아주 조금이라도 이번에는 뭔가 달라질지도 몰라. 그런 작은 기대를 품고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전화를 들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누르고 며칠 뒤 복지시설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화려한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만남을 상상했던 나는 이 이사님이 약속 장소로 소박한 복지시설 식당을 지정했다는 것을 알고는 조금 당황했어요. 동시에 어깨에 힘이 스르르 빠지는 듯한 묘한 안도감도 들었고요. 식당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었어요. 어디에 줄을 서야 할까 망설이며 둘러보니 키가 큰 남자가 이쪽으로 다가왔어요. 박 선생님의 설명대로 조용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품격을 풍기는 분위기였죠. 혹시 김정숙 선생님이신가요? 이경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온화했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처럼 이상하게 친근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평범하고 차분한 회색 셔츠에 검은 바지 차림이었어요. 그런데도 왜일까요? 소박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 있는 모습에서 확실한 품격이 느껴졌어요. 아, 네. 제가 김정숙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쟁반을 들고 그와 함께 줄을 섰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받는 모습을 보니 오늘의 메뉴는 채소가 가득한 오늘의 정식과 따뜻한 된장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인 것 같았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만남을 기대했던 내 마음은 솔직히 조금 허탈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허탈한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김 선생님, 오늘의 정식은 채소 위주인데 싱겁게 드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조금 짜게 드시는 걸 좋아하세요? 이 이사님이 음식을 받기 직전에도 내 취향을 물어보는 그 세심한 배려에 나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분명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오면서 생긴 배려겠지. 아,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간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좋아해요.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는 동안 나는 이 이사님의 말투나 하나하나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어요. 그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는 말들은 모두 깊고 사려 깊었어요. 마치 군더더기 없이 오랜 시간 푹 끓여낸 육수처럼 깊은 맛이 있었죠. 선생님께서는 피아노를 가르치셨다고 들었어요. 음악이 있는 인생은 참 아름다울 것 같네요. 그의 눈빛은 깊었고 질문하는 방식도 특별했어요. 단순히 내 직업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직업 속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는 듯 했어요. 아, 네. 30년 넘게 교실을 했어요. 지금은 그만뒀지만 그래도 피아노는 여전히 제 인생의 큰 부분이죠. 혹시 언제 한번 선생님의 연주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특히 좋아해서요. 나는 두 눈이 커졌어요. 76살의 남성분이 그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알 뿐만 아니라 좋아한다고 하다니. 하지만 그저 아는 수준이 아닌 뭔가 특별한 분이라는 느낌이 내 안에서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내 기회가 된다면 기꺼이 연주해 드릴게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시설의 정원을 함께 걸었어요. 초겨울 바람은 차가웠지만 이 이사님과 나누는 대화는 어쩐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시설에서의 봉사활동,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추억, 그리고 지금의 소박한 일상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줬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해주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에는 묘한 감정이 싹 텄어요. 이게 설렘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나눈 여운이었을까? 하지만 분명한 건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의 깊은 눈빛과 온화한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다음 만남이 몹시 기다려졌어요. 첫 만남 이후 이 이사님과는 3번 더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2번째는 미술관에서, 3번째는 공원에서, 그리고 4번째는 그의 제안으로 작은 음악회에 갔죠. 만날 때마다 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음악회에서 그가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를 들으며 눈을 감고 깊이 몰입하던 모습이었어요. 남성이 이렇게 진지하게 예술을 대하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음악회가 끝난 후 우리는 조용한 찻집에 앉았어요. 창밖에는 눈이 흩날리기 시작했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 이사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김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내 마음은 조금 긴장되었어요. 경험상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는 경우는 좋지 않은 이야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이 이사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제가 이 나이에 마치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지난 10년간 혼자 사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물론 혼자 사는 것도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따뜻한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내 가슴은 뜨거워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나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말은 직접적인 청혼은 아니었지만 앞으로의 두 사람의 관계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나도 같은 마음일까? 정말로 이 사람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걸까?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며칠 동안 나는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 이사님과의 만남 하나하나를 떠올렸어요. 그의 온화한 미소, 깊고 다정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는 태도가 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믿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18년 전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것 같기도 했죠. 결국 나는 딸에게 상의하기로 했어요. 주말에 딸의 집을 찾아가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선아, 엄마가 사실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단다. 딸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어요. 내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눈에는 분명한 의심이 떠올랐어요. 엄마, 이제 와서 재혼이라니. 엄마,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아빠처럼 될 수도 있잖아. 딸의 차가운 반응에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딸 역시 아빠의 외도로 깊이 상처받은 사람이니까요. 미선아, 엄마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이번에는 엄마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찻잔만 만지작거렸어요. 무거운 침묵이 우리 둘 사이를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지난 64해 동안 나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것 같았어요. 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그리고 자식을 위해.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나 스스로의 의지로 내 인생을 선택할 때라는 것을요. 그날 밤 나는 이 이사님에게 전화했어요. 나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이사님, 저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솔직히 아직 조금은 무서운 마음도 있지만 같이 새로운 첫걸음을 내디뎌 주시겠어요? 관계가 깊어지면서 나는 이 이사님이 일하는 복지시설을 자주 찾게 되었어요. 어떤 날은 같이 점심을 먹고 어떤 날은 그의 사무실에서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도 했죠. 그곳에서 많은 직원과 마주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어느 날 시설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내 마음을 흔들었어요. 젊은 여성 직원 2명이 세면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나는 칸막이 안에 있었기에 그들은 내가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대화를 이어갔어요. 야, 저 피아노 선생님, 이 이사님이랑 진짜 사귀나 봐. 응, 그런가 봐. 근데 말이야, 저분은. 이 이사님 옛날 모습은 모르겠지? 무슨 사람인 줄 알면 놀랄걸? 이 이사님이 한때는 회사 직원들을 아주 엄하게 다루기로 유명했대. 성격이 진짜 무서웠다던데? 우리 아빠가 바로 그 회사에 다녔는데.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그녀들의 대화는 끊겼어요. 하지만 한번 내 귀에 들어온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죠. 이경민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을까? 지금까지 내가 봐온 그의 모습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그와 미묘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와도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받거나 다음 약속도 조금 미루는 식으로요. 내 마음의 변화를 눈치챈 걸까? 이 이사님은 어느 날 그의 집으로 나를 초대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요리를 해보려고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의 집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소박했어요. 나는 넓고 화려한 아파트를 상상했는데 지은 지 오래된 평범한 아파트였죠.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에는 많은 책이 있었고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벽에는 몇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가 요리하는 동안 나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가 웃으며 함께 있었어요.
이것은 분명 가족 사진이었죠. 저녁 준비 다 됐어요. 둘이 식사하면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진 속의 분들은 가족인가요? 그의 표정은 순간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이내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 아내와 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지금은 세상에 없어요. 식사를 하던 내 손이 멈칫했어요.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딸은 겨우 2살 때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그 깊은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3년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그의 무거운 눈빛에 담긴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항상 느꼈던 그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어디서 왔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죠. 회사에서는 제가 무서운 사람이었다고들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라 얼굴을 들었어요. 마치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본 것만 같았어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어요. 괜찮아요. 사실이니까요. 딸을 잃은 후 제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전에는 회사와 성공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직원들에게는 엄했고 때로는 매정하기도 했을 겁니다. 가족에게도 그랬을지 몰라요.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눈물이 어렸어요.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경민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강한 겉모습 뒤에 깊이 숨겨진 아픔과 후회를 안고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 크게 변화할 수 있었던 사람. 이 이사님의 과거 이야기를 들은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그의 상처와 아픔을 마주하니 왠지 모르게 전보다 훨씬 더 친밀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서로의 마음속 상처를 나누는 것만큼 사람을 깊이 이어주는 것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도 나의 과거 결혼 생활과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힘들었던 경험을 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어느 날 저녁 강변 산책로를 둘이 함께 걷고 있을 때 이 이사님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정숙 씨, 저와 함께 살아보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그만 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거창한 결혼식은 이제 필요 없겠죠. 우리 같은 나이에는 그저 조용히 함께하며 서로의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었어요. 나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식 없이 동거라니. 젊은 시절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이 나이가 되니 형식적인 것보다는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네, 기꺼이 함께 할게요. 그렇게 나는 작은 집을 정리하고 이 이사님의 집으로 이삿짐을 옮겼어요. 딸 미선이는 끝까지 재혼을 반대했지만 내 결정을 막지는 않았어요. 그저 엄마만 행복하면 됐지라는 말만 남겼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서 딸의 걱정과 깊은 사랑을 나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함께 살기 시작한 첫날 아침,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여기는 어디지? 하고 당황했지만 어젯밤의 기억이 금방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하니 이 이사님이 벌써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어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그는 따뜻한 물 한 잔을 조용히 내밀었어요. 레몬 조각이 얇게 떠있는 상큼한 물이었어요. 그의 손길에서 특별한 다정함과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요. 그는 말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나의 건강과 마음을 배려하는 세심함이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내가 눈을 뜨면 이 이사님이 건네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나는 이런 소박한 일상 속에서 확실한 행복을 찾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손길, 그의 손에는 늘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냉장고에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슬며시 채워두는 손길, 비가 내리면 우산을 들고 시설 입구까지 마중 나오는 손길, 내가 피아노를 연주할 때 조용히 어깨를 두드려주는 다정한 손길. 어느 날 저녁 둘이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나는 문득 물어봤어요. 경민 씨는 정말 말이 없으시네요. 혹시 제가 지루하신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내 손을 조용히 하지만 굳건하게 잡았어요. 제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건 바로 이 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손으로 정숙 씨만을 소중히 보살피고 싶어요. 그 말에 내 가슴은 뜨거워졌어요.
젊은 시절에는 화려한 말이나 열정적인 고백에 마음이 설렜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소박하고 꾸밈 없는 진심이 담긴 손길 하나에 마음이 움직이는 내 자신이 왠지 모르게 신기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 생각해요. 젊었을 땐 말에 끌렸지만 지금은 그저 이 손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이것이 나이를 먹는 지혜일까? 아니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드디어 알아보게 되었다는 뜻일까? 아마 둘 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함께 산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이 이사님이 짧은 여행을 제안해 줬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펜션이라며 가슴이 설레어 여행 준비를 했죠. 하지만 우리는 함께 살면서도 마치 오랫동안 서로의 습관과 공간을 존중하는 것처럼 어딘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해질녘에 바닷가에 있는 조용한 펜션에 도착했어요. 창밖에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달빛이 만들어내는 은빛 물결이 숨막힐 만큼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펜션은 작았지만 구석구석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방 하나와 거실 그리고 작은 주방이 있는 단순한 구조였어요. 짐을 풀고 간단하게 저녁을 먹은 후 우리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나란히 앉으니 왠지 모르게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작은 스탠드 조명만이 켜져 있고 방은 환상적인 어스름 속에 있었어요. 서로 말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하룻밤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쑥스럽고 어색한 일인지. 하지만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심장은 아직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 이사님이 천천히 내 옆으로 몸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조용히 감싸 안았어요.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으며 무엇보다 놀라울 만큼 든든했어요. 그 온기가 내 차가운 손을 감싸고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듯 했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낮고 다정한 목소리에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보다는 눈빛과 서로의 온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안았어요. 그의 품에 안기자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깊은 안도감에 휩싸였어요. 64해 인생에서 이렇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 것은 처음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가 부드럽게 나를 침대에 눕혔어요. 내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얼굴에는 열기가 몰리는 것을 느꼈어요. 거울이 있었다면 분명 빨갛게 달아오른 내 얼굴이 비쳤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님의 상체가 천천히 가까워졌고 우리들의 이마가 부드럽게 맞닿았어요. 이 손은 회사를 이끌던 시절 많은 사람을 이끌고 때로는 엄하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저 한 사람인 당신을 마음껏 안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그리고 진솔한 고백에 내 가슴은 떨렸어요. 내 손은 자연스럽게 그의 가슴으로 향했어요. 76살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듬직한 가슴이었죠. 이건 분명 오랫동안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을 관리한 결과일 거야. 그의 품에 내가 완전히 안겼을 때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혼 후 첫날 밤 76살의 남편이 나에게 보여준 그 크기는 단순히 몸의 크기가 아니었어요. 그의 깊은 마음, 따뜻하게 감싸주는 포용력, 그리고 사랑이 담긴 손길의 느낌. 나는 그 모든 것에 완전히 내 몸을 맡겼어요. 그것은 젊은 시절의 열정에 휩쓸린 격렬한 밤과는 달랐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한 감정이 우리 둘 사이를 가득 채웠어요.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코와 눈, 마침내 입술이 닿는 순간 내 머릿속의 모든 생각은 사라지고 오직 지금만이 분명하게 존재했어요. 그리고 어느새 그의 큰 손이 내 등을 조용히 천천히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에 내 몸은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어요. 욕망보다 깊은 존경과 넘치는 사랑이 담긴 손길. 하지만 그것이 나를 더욱 깊은 곳으로 이끌었어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낮지만 열기가 담긴 말에 내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오랜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굳은 방어벽은 무너져 내렸고 나는 완전히 그에게 나를 맡겼어요. 그리고 조용한 밤, 욕망보다 훨씬 뜨겁고 고귀한 감정이 천천히 우리 둘 안에 흘러갔어요. 그의 품에 완전히 안겨 있으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내 발에서 모든 힘이 빠져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죠. 아침에 부드러운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순간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옆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지난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이경민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깊은 잠에 빠진 그의 표정은 매우 평화로웠어요. 주름진 얼굴 사이로 얼핏 보이는 마치 어린 소년 같은 순진한 표정이 왠지 모르게 매우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커튼을 조용히 걷으니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있었어요. 바다는 어제보다 훨씬 더 푸르고 깊었고 내 마음처럼 맑게 개어 있었어요. 나는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상념에 잠겼어요. 뭔가가 달라졌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분명히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꼈어요. 펜션 거실에 있는 큰 전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져요. 분명 평소의 얼굴인데 어딘가 달라졌어요. 혹시 눈빛이 변한 걸까? 아니면 입가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부드러운 미소 때문일까? 내 얼굴에 손을 대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빛나 보이다니. 어젯밤 이후로 내 안에서 뭔가가 다시 깨어난 것 같았어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 사랑받는 것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설렘. 그 모든 것이 다시 내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내 머릿속은 여러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지난 64해 동안 나는 마치 사회가 만든 틀 안에 갇혀 살아온 것 같았어요. 이 나이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 같은 수많은 보이지 않는 규칙들. 하지만 어젯밤 이경민의 품 안에서 나는 그 모든 규칙을 잊었어요. 나는 그저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여자로서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공기도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신선하고 더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색깔이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처럼. 그리고 따뜻한 손이 내 허리를 조용히 감쌌을 때 나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어요. 그의 다정하고 힘찬 손길은 나에게 이미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경민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나를 부드럽게 안았어요. 그의 체온이 내 등을 통해 천천히 전해져 와요. 오늘 잘 주무셨어요, 정숙 씨? 그의 낮고 평온한 목소리에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울에 비친 우리 둘의 모습은 매우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랫동안 인생을 함께 해온 부부 같았어요. 네, 아주 잘 잤어요. 어젯밤에는 저도 사실 많이 긴장했답니다. 그의 뜻밖의 고백에 나는 그만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든든하고 포용력 있는 그조차도 긴장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나에게는 큰 위안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숙 씨 덕분에 제 시간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말에 내 가슴은 떨렸어요. 시간이 다시 숨을 쉰다라는 표현은 바로 내 마음을 이야기해주는 말이었죠. 나도 완전히 똑같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내 인생의 시간은 다시 힘차게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경민 씨 덕분에 제가 변한 것 같아요. 거울에 비친 그의 눈빛은 어디까지나 깊고 다정했어요.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아름답고 하나뿐인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둘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젯밤의 일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훨씬 더 가벼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마치 마지막 벽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나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상관없구나. 64살과 76살. 숫자로만 보면 너무 늦은 시작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음으로 느끼면 그것은 바로 지금 막 시작된 새로운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바닷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우리의 생활은 전보다 더욱 깊고 확실해졌어요.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같이 아침을 먹고 같이 장을 보고 같이 텔레비전을 보며 웃는 이런 소박한 일상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행복인지 나는 새삼 깨달았어요. 어느 날 이경민이 나에게 제안했어요. 정숙 씨 괜찮으시면 복지시설에서 함께 음악 봉사 활동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르신들이 피아노 연주를 들으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매주 수요일 정해진 시간에 복지시설로 향했어요. 내가 피아노로 반주를 하면 이 이사님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고 귀 기울였어요. 오랫동안 피아노 교실을 운영했던 나의 경험과 그가 쌓아온 봉사 경험이 멋지게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순간이었죠. 처음에는 몇 분의 어르신만 참석했지만 점차 소문이 퍼지면서 이윽고 작은 음악회처럼 시끌벅적해졌어요. 내가 연주하는 곡에 맞춰 즐겁게 흥얼거리는 어르신들의 표정에서 젊은 시절의 추억이 문득 떠오르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도 따뜻한 행복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 이사님은 그 모든 과정을 조용하고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서는 나에 대한 자부심과 깊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가끔 우리 둘의 눈길이 마주치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한 대화가 오고 갔어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가 담긴 눈빛이었죠.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우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기획했어요. 어르신들의 열렬한 요청으로 내가 솔로 피아노 연주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위해 나는 평소보다 훨씬 더 연습을 거듭했어요. 그날만큼은 봉사 잘하기보다는 진정한 연주가가 된 것 같은 특별한 기분이었죠. 마지막 곡으로는 쇼팽의 야상곡을 골랐어요. 지금 건반 위에서 춤추는 내 손가락에 지금까지의 모든 감정을 담았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던 외로움, 이 이사님과의 만남에서 느꼈던 설렘,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을 깊이 채우고 있는 행복감까지. 지금 모든 감정이 음표가 되어 홀 안에 넘쳐 흘렀어요. 연주가 끝나자 어르신들의 따뜻한 박수가 시설 전체를 감쌌어요. 몇몇 분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그 순간 내 눈에도 물이 고였어요. 그것은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깊은 성취감이었죠. 모든 일정이 끝나고 복지시설을 나설 때 이 이사님이 조용히 내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던 내 손을 그의 큰 손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감싸 안았어요. 정숙 씨 오늘 연주 정말 마음속 깊이 울리는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의 꾸밈 없는 칭찬의 말이 내 마음을 채워갔어요. 그리고 정숙 씨를 만나기 전에는 제 인생은 마치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에 내 가슴은 다시 한번 떨렸어요. 이 손은 이제부터는 정해진 시간에 당신에게만 닿을 겁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분명 그의 따뜻한 손은 항상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나에게 닿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조금 불안함을 느낄 때, 마음속에서 기쁨을 느낄 때, 또는 불현듯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의 따뜻한 손은 마치 약속된 선물처럼 항상 나에게 다가와 줬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지금까지의 인생길을 조용히 되돌아봤어요.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에 찾아온 이 예기치 못한 그러나 너무나도 큰 행복이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 나는 깊이 느꼈어요. 처음에는 불안과 의심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지금은 완전한 신뢰와 확실한 사랑으로 가득 찬 둘도 없는 소중한 것이 되었죠. 젊은 시절의 사랑은 분명 화려하고 열정적이었어요. 폭풍처럼 거세게 몰아쳤지만 때로는 허무하게 사라지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내가 이경민에게서 받는 사랑은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이 내 인생에 그리고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공들여 우려낸 좋은 차의 향기처럼 그의 사랑은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결코 빗바래지 않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들 하지만 이경민과 함께하는 지금의 나는 매 순간을 전보다 훨씬 깊고 소중한 것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의 따뜻한 손을 잡은 채 남은 인생의 길을 나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안정감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